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동원대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게 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거리에서 학생들이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사모님 필요하시고 이런 연말에 한번 선물이라도 한번. 우리 선수인데요. 정우 씨, 여선영 씨, 김수진 씨, 김강근 씨, 김정우 씨. 제작진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미션을 주었습니다. 물건을 정해진 시간 내에 팔고 그 판매 금액으로 승패를 가리는 대결인 것이죠. 이들이 첫 번째 팀입니다. 얼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이 팀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한번 볼까요? 연말 선물이나. 연말 선물 몇 시 하세요? 지금 바빠서. 비싼 건데요, 진짜 이거. 2점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열정을 어머니, 사주세요. 아까 5만 원을 2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시는데 어머니 지갑 살짝 하시는데 어머니 저희 취업 못해요. 백수입니다. 저희. 우리 여보 없이 뭐 사달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없을 때는 싸게라도 바꿔야 되잖아. 허허, 다들 의욕은 있지만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 팀입니다. 역시 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서 여기 68 가는 거예요. 사면 가는 거예요. 추가로 감사합니다. 추가로 어머 진짜 팽지하신 거예요. 8만 원이세요. 아, 이 팀은 순조롭게 물건을 잘 팔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군요. 이렇게 3시간의 치열한 대결을 마치고 승패를 가리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고 만원 더.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의 팀 구성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학생들의 얼굴이지요. 관상학에서는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해서 얼굴을 목, 화, 토, 금, 수 5가지로 나눕니다. 삼각형은 화, 네모는 금, 동그라미는 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들 간에는 서로 잘 맞는 형이 있고 잘 맞지 않은 형이 있습니다. 상생, 상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목형과 친한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웃에 있는 화형과 수형이 서로 돕는 상생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칸 건너 있는 토형이나 금형과는 상극 관계인 것이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냈던 히딩크 감독은 금형. 그러면 그를 도왔던 박항석 코치는 바로 수형이죠. 두 사람이 서로 잘 맞는 상생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대학생 150명의 사진을 미리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행 형상 이론에 따라 관상가와 함께 미리 학생들을 목화 토 금 수 5가지 얼굴 유형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죠. 얘도 목이죠 뭐. 그러니까 금에 가깝네요. 작은 금에 가깝네요. 토로 보면 됩니다. 토. 그리고는 한 팀은 서로 궁합이 잘 맞는 토형과 금형으로, 즉 상생팀으로 만들고, 다른 한 팀은 목형과 금형으로, 즉 서로 잘 맞지 않는 상극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의 명찰에 있는 네모, 삼각형 등의 모양들은 사실 자신의 꼴을 나타내는 것이었네요. 첫인상들이 다들 편했습니다. 거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모임을 가면 뭐 한두 명은 잘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 없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팀이 서로 얼마나 잘 맞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원장님 텔피는 많이 걸리잖아. 그런 거 안 필요한데 피부가 안 좋아. 지금부터 관리셔야 하셔야 돼요. 이 분위기가 자율적이 아니고.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일 하신다. 네, 고맙습니다. 어부제 꼭 하나 사러 오겠습니다. 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화합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0만 원만 채우자 우리. 10만 원 넘기겠다. 5명. 12만 원 돼야 되는데. 12만 원. 12만 원 딱 해야 되는데. 근데 되니까 재밌다. 물건 몇 개 더 받아 오빠. 아 진짜 정말 놀랐어요. 저도 그런 거 모르고 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화합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가면 이렇게 좀 나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좀 나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정도 본다면 잘 안 맞거나 생각이 달랐다. 약간 제 생각에 약간 불편했던 사람이 만약에 한 명 꼽으라면 아까 김태훈 학생 약간 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첫인상부터 해갖고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잘 못했고 서로 좀 다가가기 힘든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금형인 학생에게 자신이랑 가장 잘 맞지 않았던 학생을 골라보라고 하자 정확하게 자신과 상극관계인 목형 학생을 골랐습니다. 그들의 유쾌하지 않은 첫 만남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그럼 미션 때는 어땠을까요? 날은 춥고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아 다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결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못 가시고 나서요. 80 나왔어요. 지금 2만 원밖에 안 팔았는데. 아니면 저런 데 가면 헬스 요가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운동하시는 안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 안에 못 들어가죠. 그 헬스 관장이 있는데 바로 쫓겨나는데.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제 향에 이동하는데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한번 대하고 저희 아니 좀 어디 방문하라 이런 거 방문하라. 예? 방문해서 하는 예? 방문 빨리 정하고 저 빨리.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전화하시는 분이니까. 목형인 김태훈 학생 의견에 금형인 박경진 학생이 반대 의견을 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정장하고 정장 할래요? 네, 정장 갑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형상 두 형상 다가 자아가 좀 강한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형상은 주로 리더하려고 하는 쪽이고, 그리고 또 목형상은 두뇌 파이다 보니까 나의 어떤 지식적인 역할, 나의 의견들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에 대한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이처럼 서로 상극관계인 금형과 목형,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걸까요? 먼저 목형의 얼굴은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인들 중에서 얼굴을 찾아보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죠. 깐깐하다고 할까요? 깐깐한 면과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어떤 선미적이고 학자적인 이런 면모들을 많이 보이는 성향들을 지니고 있고, 대장, 소장 이런 쪽 기능들이 조금 빈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형과 상극인 금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금형상은 그 모양으로 제시를 하자면은 긴 네모꼴입니다. 광대뼈로 내려오는 선과 턱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대체적으로 쭉 일자형으로 떨어져서 긴 네모꼴 유형을 나타내는 꼴이 금형상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인 이만기 씨도 금형상이었군요. 금형상의 성격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투사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의 어떤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격의 많은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금형과 상생관계인 토형, 이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토형상은 모양새로 따지면 마른 모형에 가깝습니다. 예, 확실히 광대뼈 쪽이 많이 발달해 보이네요. 모두
수심 씨도 토형이었군요. 보수적이고 옛것을 지키고자 하고 하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한 타입입니다. 비만과 그다음에 뭐 성인병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형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턱쪽이 참 단단해 보이네요. 격투기, 뭐 씨름, 레슬링, 그리고 뭐 역도 이런 선수들 중에는 더러더러 화형상의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귀한 스님들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화형상들을 더러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조급한 성격들이 많습니다. 조급하고 뭐 흔히 쉽게 얘기하면 좀 다혈질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은 둥근 수 형상입니다. 체형도 그다음에 얼굴형도 대체적으로 살집이 조금 있는 둥근 스타일에 많고요. 키도 자그마하고 수형상들은 두상과 최상이 이렇게 분리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몸집과 얼굴이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생리를 닮아서 늘 바쁩니다. 성격적인 유형들은 보면은 굉장히 바쁘고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일단 활동력이 뛰어나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얼굴형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체형, 성격, 건강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니 저도 궁금해집니다. 저는 무슨 형일까요? 네, 저는 금형입니다. 무사 기질이 있고 정의로운 의리파라고 합니다. 더욱이 편안한 말년이 기다리고 있다니 저는 이제 걱정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 경우에 실제 기업 내에서도 어떤 팀을 만들어서 어떤 조직의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상극의 그 형상 안에 상생의 팀원을 같이 넣어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형상과 목형상이 있다. 금과 목이 동시에 상생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수형상이다. 그럼 수형상의 팀원을 넣어놨을 적에 그 수형상이 중간에 바운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생긴 꼴을 통해 그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는 행위를 우리는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관상에 대한 기록은 놀랍게도 서양에도 있습니다. 관상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나타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러니까 석판이 있거든요. 석판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개떼한테 잡아먹힐 운명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깨에 곱슬거리는 털이 있는 사람은 여자가 많이 따른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관상학이라는 책을 썼고 17세기까지 서양에도 관상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뭐니 해도 관상학의 주류는 동양에서 발달했습니다. 3000년 전 중국에서 생겨난 관상학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된 까닭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관상으로 점을 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어디 정말 비슷한지 제작진은 일본인 관상가에게 홈런왕 이대호 선수의 관상을 물어보았습니다. 眉毛から見ますと10代少年時代あるいは20代前半は気の流れがむしろあまりよろしくない。あと目が暗いのでそうですね20代とか年齢で言うと若い時はあまり光らないようなイメージですがふっくらされていますからこちらの方はむしろ晩年なんかはお金ですとか食べるものには困らないということが終わりかなとは見てきますね. 관상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초년, 중년, 말년의 운수를 아는 것일까요? 삼정법은 얼굴을 상하로 3등분을 해서 초년, 중년, 말년기의 어떤 정보들을 판단하는 개괄적인 관상법입니다. 상정은 이마에서 눈썹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부위에서는 주로 이제 부모운과 관련되는 초년운들을 보는데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학업운이라든지 관운이라든지 이 학생의 이마는 굉장히 좋은 이마죠. 일단 넓고 반반하고 그 빛깔이 환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좋은 이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정은 30대 중반 이후에 중년기 운을 판단을 하는데 이 학생은 이 적당한 코를 이 광골이 감싸고 이 광골을 이 귀가 감싸는 그 라인 선상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중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정은 코끝 아래 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코끝 아래 입두덩이 있는 그 인중부터 시작을 해서 턱까지가 하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운세의 흐름으로 따지면 말년기 운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턱에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입아기가 힘이 있고 이 입에 대한 윤곽이 뚜렷함에 힘이 있고 그러면 좋은 말년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박태환 선수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처럼 삼정법에 의해 평생의 대략적인 운세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오관이라고 해서 얼굴의 이목, 구비, 미, 즉 귀, 눈, 입, 코, 눈썹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또 기생론이라고 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7가지 색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럼 얼굴 부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흔히들 팔자주름으로 부르는 법령, 성형수술까지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これが長いってことはいいってことは長生きすると。ただこれが口に入っていると長生きしないと。それから2段になってるこの鼻から出てる人と口から出てると2段の法令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でこれは非常に人生に2つの大きな仕事をすると。人生2つあるというのが鼻から出てくる人と口から口角からこう出てくる人と2つありますね、法令は。 이 소적, 즉 웃음의 흔적에 의해서 나의 수명과 나의 계율과 나의 직업의 선이 연장된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얼마나 소중한 주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상학에서 복주구라고 부르는 입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8팔자형 이 입가는 옛날에는 빌어먹는다라고 했어요. 늙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그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 입이 이래 되잖아요. 60대 내려가면 먹을 거리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 글씨 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박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늙어서 잘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입모양 하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꼴을 제대로 보려면 따지는 것도 많고 살펴볼 것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을 그저 오래된 관습이나 미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과연 관상학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5월의) 어느 따뜻한 봄날 대학생들이 한가로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로의 얼굴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뭘 하는 걸까요? 예, 이 학생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관상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얼굴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자신의 관상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공강 시간이나 쉬는 시간일 때, 잠시 짜투리 시간 날 때.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울 때. 그냥 친구 기다릴 때나. 몇 명 모이면은 스마트폰 있으니까 거의 어플 깔려있고 하니까 한 번씩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굳이 관상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나의 관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정확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초기에 3일 만에 한 3만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다가 현재 지금 한 달 동안 16만 다운로드가 지금 되었고요. 한 3주 동안 계속 그 순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관상은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눈, 코, 입의 크기와 위치, 비율을 인식한 후에 관상학 지식을 적용해서 나의 운세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총 다운로드 수는 무려 61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뭐 가져올 거라고는 사실은 뭐 생각지 못했는데 저희도 지금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많은 다운로드가 있고 또 시장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상하면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처럼 최첨단 IT 기술과 결합되니 요즘 젊은이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관상을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만든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화 꼴의 성공입니다. 2008년 6월에 첫 책이 나와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2010년 3월에 마지막 책이 나왔습니다. 언론사들, 잡지사, 뭐 신문사 이런 쪽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책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광고팀에서 업무를 진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정도로 전화 문의가 쇄도했었어요. 서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고즈넉한 한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음식 장만으로 분주합니다. 무슨 잔치라도 열렸을까요? 아이, 너무 멋있어. 좋아요. 잘 나왔죠? 선생님 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늘은 만화 꼴의 완간을 기념하고 3년간의 꼴 공부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차이도 솔직히 좀 2년 넘게 선생님 모시고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참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게 내가 이 나이에도 그렇게 해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꼴을 공부하는 그 태도들이 아주 진지하고 아주 열심히라 철저하고 아주 성의를 다해서 하기 때문에 나도 성의를 다해서 같이 이끌어 나갔죠. 보람이 있으셨네요? 아, 그럼요. 아주 흐뭇한 보람이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꼭 관상 얘기를 해요. 뭐 좀 봐주세요. 봐달라고 그러지. 내가 저기 여러 사람 있는데 뭐 무슨 어떻게 모임에 가갖고 이제 뭐 관상 얘기가 나와서 나는 여러분들 그 요 한 200여 명 되는 분들을 한 번에 다 봐주겠다. 어떻게? 여러분 꼴 좋습니다. 네, 만화만큼이나 허영만 화백의 입담이 구수하군요. 만화 꼴을 위해 바로 이 멤버들은 3년 동안이나 관상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이들처럼 관상을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타내는 거예요. 도적의 마음. 도적, 짝짝. 만화 꼴의 감수자인 신기원 선생님은 매주 한 번 시민들을 위한 관상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화 속의 모습과 실제 선생님의 모습이 닮았나요? 이게 천하고 호악한 눈을 이렇게 횡대한 거예요. 거북이 대가리라는 말이 있잖아.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열의가 수강생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나 봅니다. 강의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강생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재밌죠. 재밌고 보통 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고 느끼고 또 내 가족들도 내가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재밌어요. 인연이 너무 늦게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동양학 사주라든가 이쪽에 공부는 내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인연을 맞았다. 좀 후회스럽죠.
이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오사카에 있는 한 건물인데요. 건물 전체가 점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 30명의 점술가가 있고 연간 5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하니 정말 인기가 대단하지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타로 카드가 있고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매직 스톤이라고 불리는 돌로 점을 치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はいよく来ます有名なので、はい、インターネットとか見てよく来ます。今日はちなみにどういう？今日は恋愛相談で。 가장 상업화된 관상을 만날 수 있다는 홍콩은 어떨까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상이 동아시아 모두가 향유하는 하나의 문화임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2年前2年前啦。真係中咗半年後會發生咩事？因為咩事啊？男朋友走咗。唔係，係即係同咗某一個人一齊。啊。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되게 집 구하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제 관상을 보더니 좀 주거운이 없다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서 되게 이건 좀 잘 맞네 하고 생각했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계속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좀 경쟁이 좀 덜한 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길을 찾기 위해. 뭐 불안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음 학기 졸업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냥 누가 그냥 뭐 하고 살아라고 말해주면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관상을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나. 이제 그것에 혹시 내 몸에 표지가 있지 않나. 이제 그것은 주로 이 대우주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런 가설에 이제 입각해서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성격도 중요하지만 주로 남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행복할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기에 관상은 인류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관상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력을 갖는 것은 관상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 긴장된 몸짓,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모의 면접 현장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해도 면접이라는 부담감에 긴장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죠. 너의 맘이 영원하다면. I was in the U.S. for 2 years, and at the time I worked for New York City government as an intern.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작은 부분 하나로 당당히 결정되는 여중 학생들 모두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20년 이상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면접관 너머에 낯선 시선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녀는 이른바 관상 면접관입니다. 관상 면접 같은 경우는 얼굴 형태뿐만 아니라 얼굴 형태에 포함된 눈, 코, 입 이런 이목구비, 그다음에 체형, 그 사람의 버릇, 그다음에 습관, 그다음에 목소리, 대화를 하면서 드러나는 목소리까지도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상이 되거든요. 이처럼 관상 면접은 많은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대기업 오너, 총수들을 만나보니까 대체적으로 관상을 잘 봐요, 이분들이.
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옛날에 돌아가신 교보문고 장업자 신영호 회장 만나 뵈니까 이분은 사람을 볼 때 눈을 먼저 본다고 그래요. 이분은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흰자위를 본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그래서 거기가 깨끗하고 하얗으면 간이 좋다. 간이 좋으면 건강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검정 동자 있죠. 동자에서 빛이 나는가를 본답니다. 빛이 나면은 총기가 있고 의지가 강하다. 그런 사람은 인재라는 거죠. 일반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이미 그 관상 면접이라는 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인적성 검사만으로는 사실 판단이 어렵고, 월 정도 기준하면요. 월 정도 하면 평균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하하,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상을 참고로 해서 인재를 뽑는군요. 수령.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의 면접과 관상가의 관상 면접,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건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상학 지식이 요긴하게 쓰이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한의원에서도 얼굴을 보고 진단을 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격이 좀 욱하고 좀 급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예. 여기서 잠이 안 와도 누워 있지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답답하대. 예, 답답한 거. 저는 잠이 안 와도 그냥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예. 저희 형상학회에서는 이제 조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체질이고 몸이 이렇게 좀 날렵하고 가벼운 체질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이 눈동자 기세 자체가 올라가 있다고요. 여기 코 기세도, 이 콧망울 기세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 형상의학이라는 것은 저희 한의학에 속하는 망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망진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그 사람의 이제 색깔이라든지 그 사람의 형태, 그래서 이제 키가 크다든지 좀 키가 작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진찰을 하는 거거든요. 형상의학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형색이 다르고 장부가 다르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같을지라도 치료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형상의학은 얼굴을 보고 정과, 기과, 신과, 혈과 4가지로 나뉘고, 또 몸을 보고서 주류, 조류, 어류, 감류 이렇게 총 8가지 유형을 나누어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는 형상의학회는 한의학계에서도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 학회가 아마 2번째, 3번째 이 정도 될 겁니다. 저희 학교 현재 회원이 부산까지 해서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 학회에 거쳐간 한의사들이 거의 한 3,000명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외의 곳에서 또 관상학의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인 디즈니 만화 주인공들이네요. 이 디즈니 주인공들도 관상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딱 맞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매칭이 되냐면 형태적인 관상하고 성격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됐으니까 관상학적인 부분을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일부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성격이 조금 급한 그런 성격들을 화형상을 많이 표현하는데, 악당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화형상이더라고요. 캐릭터 디자인을 전공한 홍 교수는 우연히 관상을 공부하게 된 후로 디즈니 주인공들이 관상학 지식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관상만을 뽑아서 주인공상에 대입을 시켰을 때 실제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어떤 캐릭터에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선형의 관상형에 가장 좋은 금형상을 대입을 시키고
거기 동자상, 십자상에 동자상을 대입시키고 각각의 요소 중에서 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들을 다 대입을 시켰을 때 디즈니 캐릭터에서는 주인공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요소들만을 조합했을 경우에 요면형의 관상에 화형상, 성격이 급한 화형상을 대입하고 거기다가 화형상 중에서 가장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왕자상을 대입했을 경우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악당 캐릭터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디즈니 만화의 주인공들도 관상학이 잘 들어맞는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악당은 계속 악당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악당이 주인공으로 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꼴을 바꾸기 위해 과감히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컴플렉스가 여기 이렇게 내천자가 딱 생기거든요, 여잔데. 그래서 이제 거래처랑 막 상담하고 그럴 때, 미팅 가질 때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알고. 성형수술로 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관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성형수술로도 관상이 바뀔 수 있고요. 또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그 질환으로 인해서 얼굴이 바뀌었다 했을 때 또 관상이 바뀔 수 있고요. 요즘 서울에서는 관상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관이 이렇게 좀 발달이 좀 덜 돼 있을 경우에는 세련되지 못한 인상이 될 수가 있고 일의 끝맺음이나 이런 게 단단하지 못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정하게 변하게 되면은 남자다움이라든가 아니면 일의 끝맺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역술인 분들이 이분과 이분을 평가를 할 때 분명 다르게 평가를 했거든요. 관상 성형을 통해서 충분히 관상은 변하게 되어 있고 이제 좋은 관상으로. 하지만 성형으로 꼴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상가들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쪽이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형 그 자체를 그 흉터로 봅니다. 하나의 찬란상, 그 상처를 내는 꼴로 보는데 가령 내가 교통사고로 여기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코를 또 인위적으로 칼을 대가지고 높였다 낮췄다라고 하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성형을 해서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부자가 가난뱅이가 부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절대적으로 본질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꼴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방법 말입니다. 제 인상이 괜찮은가요? 왜냐하면 참 잘 안 웃었었거든요. 정말 잘 안 웃고 안 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웃으면 잇몸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한참을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 운동, 꼴 운동에 몰두합니다. 여기는 명궁이라고 해서 행운을 불러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이 눈 감고도 천리안을 본다고 하죠. 여기가 제3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름도 없어야 되고 흉터도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입만 열면 관상 얘기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로 스마일. 하지만 관상을 알기 전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열등감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언니 오빠들은 다 막 스카이 뭐 그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처음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막 굉장히 어른스럽게 언어를 표현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예전에는 정말 도도하고 다가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차가운 인상이었군요. 이랬던 그녀가 한 사이버 대학의 얼굴 경영학과에서 관상을 배운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면이 많이 보이고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또 밝은 모습이라는 게 이제 잠깐 동안은 보이지만 그게 유지가 잘 안 되고 이랬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그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만나는 그 숫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남편을 위해 그녀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인당, 즉 눈썹과 눈썹 사이를 관리해 주는 것이지요. 그거 좀 있으면 안 되나? 안 돼. 왜? 뭐 새삼스럽게 여기가 행운을 불러들이는 자리라 깨끗해야 되고 여기가 너무 오빠는 많이 붙어 있어서 너무 넓어도 미련해 보이고 너무 좁으면 속이 좁아 보이고. 그렇다면 사춘기를 맞은 아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보살펴주고 있을까요? 환하게 드러내놓고 다니고 여기가 너무 가려지면 잔털 생긴다? 잔털 생기면 무슨 뜻이 이게? 아이 내가 말했어. 이렇게 다정한 모자지간이 또 있을까 싶은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2 때 학교를 불려갔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아 학생으로 학교에서 그 상대 학생 어머님이 고소를 해서 그 경찰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을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 이렇게 서로 잘 통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춘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몸무게도 82kg가 넘었고 친구들과 다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죠. 눈 이렇게 대인관계가 청소년기에는 이게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자리라서 눈썹이 미두 영입이 되면 청소년 시절에는 다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나경 씨는 매일 아침 눈썹을 만져주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놈이야. 그치? 네. 또 가끔 신기한 게 학교에서 좀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얼굴을 딱 보시고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늘 꼴 관리를 열심히 하는 엄마를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살을 20kg이나 뺐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굴 경영을 하면 나도 바뀌지만 내 주변 환경도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됐어요. 지금도 수시로 사진을 찍어가며 꼴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최나경 씨. 성형으로 단번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루하루 점점 더 좋은 꼴로 변해가고 점점 더 좋은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상의 귀결점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적선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쌓이고 쌓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떤 선행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얼굴이 바로 임금님의 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좋은 얼굴로 변해갈 수 있다는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적선의 효과를 부정하는 관상가는 없습니다. 쌓이고 쌓인 웃는 얼굴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쩌면 최고의 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할 때, 선을 쌓아갈 때 바로 그때 자신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꼴이라는 게 관상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전 살펴본
관상 면접의 결과를 공개해 볼까요? 30명의 학생 중 관상 면접과와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6명씩을 선발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일치하는군요. 6개월 뒤 이들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누구였을까요? 네, 각각 4명씩 맞췄습니다. 결국 관상가와 인사 담당자가 무승부인 셈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이 결과가 어쩌면 관상학에 대한 메시지를 역설하는 것은 아닐까요? 즉 3000년을 쌓아온 경험 과학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맹신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요. 관상도 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산다. 그건 잔인한 얘기죠. 이렇게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 개연성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자, 일기예보를 본단 말이에요. 내일 비가 온다. 우산 쓰고 나가면 비 안 맞잖아요. 똑같아요. 관상이건 사주건 당신 인생에 언제쯤 봄이 오고 언제쯤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그때 우산 들고 가면 비 안 맞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공하고 안정을 취하려면은 내 꼴을 먼저 파가고 그 꼴이라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나를 인도해 준 꼴인데 그 꼴 따라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아이들의 표정이 참 맑습니다. 코흘리기 시절엔 너나 없이 그렇게 밝고 환했던 얼굴들이 나이가 들면은 무거워지고 굳어지고 또 어두워집니다. 사춘기 시절엔 선생님께 혼인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주 들여다본 얼굴. 그 얼굴을 요즘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꼴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에게 애타게 건네고픈 말이 있습니다. 꼴이 주는 이런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꼭 보듬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꼴 좋습니다.